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2월 4일 기준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정리드린 자료를 공유드렸었는데요. 이 자료를 잘 보시면 연준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3월달 금리 인상 0.5%는 조금 무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이분도 3월달에 0.5% 금리 인상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역시 0.5% 인상 가능성은 낮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월 4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 연은 총재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최근에 몇몇 연준 위원들이 금리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께 공유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월달 기준금리를 0.5% 대폭 인상할 가능성 크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올해 중반부터는 공급 제약이 일부 해소가 되고 올해 후반에는 인플레이션이 2%를 웃도는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2% 정도면은 연준의 목표 타겟치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분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한꺼번에 0.5%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생각보다 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정점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피크에 왔으니까 점점 줄어들 일만 발생하겠네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소식 아닌가요? 지금까지 물가 상승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고 우리의 계좌가 깎여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멘탈도 이와 함께 타격을 받았었죠. 이분은 미국의 물가가 정점에 올라섰다는 몇몇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올해 중반부터 물가는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9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 10월 달엔 6.2%, 11월 달엔 6.8%, 12월 달엔 7.0%를 기록하면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 증가될지라도 전년 동월 대비 생각보다 조금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스틱 연은 총재뿐만 아니라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여러 연준 위원들 역시 올해 중반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물가 상승이 둔화된다, 이런 말을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9%나 올랐습니다. 물가가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10월 달에 물가 지수가 확 튀었었죠. 그래서 증시가 폭락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10월 달 물가는 다음 달 중순에 발표가 됩니다. 즉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월 중순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시작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9%에서 0.7, 0.5%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될 1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0.5% 정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나온다면 이제 앞으로 인플레는 잡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증시에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0.5%보다 훨씬 낮은 수치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3월 연준회의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 확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하루 전 지난 영상만 해도 3월 달에 금리를 0.5% 한꺼번에 올린다는 확률이 29%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3%로 확 줄었습니다. 그만큼 두 분의 연준 위원들 발언이 컸다, 시장에서는 덜 매파적으로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 통화 정책이 조금씩 더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 역시 한참 오르다가 살짝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혹시나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갑자기 폭등하게 되면은 이러한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시장의 일시적인 조정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준 위원들의 올해 중반쯤에 물가가 잡힐 것이야, 인플레가 완화되기 시작할 거야, 이러한 수사가 시장에 조금씩 먹히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물가 충격이 와도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꺾기에는 힘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나온 보고서를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물가 발표를 앞두고 체크해볼 5개의 차트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2개만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SM 제조업 지표 내에 있는 가격 지표입니다.
가격 지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의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노란색의 ISM 가격 지표가 먼저 상승하면은 검은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뒤따라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ISM 가격 지표가 먼저 상승하니까 검은색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따라서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3개월 연속으로 ISM 가격 지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살짝 꺾이지 않을까? 보고서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서부항의 대기 선박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110여 대 피크를 쳤었는데 이것이 70여 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항구에서 선박이 물건을 내리지 않고 오래 정체되어 있을수록 그만큼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기 선박 숫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즉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서 조금씩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는 지금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 영상에서 지금 물가 상승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2018년 10월의 폭락전과는 다른 이유 3가지를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지난주에 발표되었었던 유럽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뤄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멤버십 게시판에서는 이것이 코로나 이후 제3의 물결이다,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